안티-SSA, SSB라는 이 쇼그렌 증후군 항체가 역가가 높은 양성이었던 게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것만 보면 증상이 다 사라졌고 검사 진단 기준이 되는 수치들 중에 일부가 음성으로 전환이 됐고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다 감소한 걸 봐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이 유독 요즘 들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을 위주로 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그 증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수치가 사라지고 하니까 쇼그렌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케이스가 한 분이 또 있고요. 이런 진단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서 너무 요즘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자가 항체, 그리고 염증에서도 이런 KL6 같은 폐 염증 수치들, 또 영상 소견상에서 호전 같은 것들이 다 보여진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혈청 양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눈에 띄죠. 왜냐면 혈청 양성이었던 게 혈청 음성이 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딱 보이니까 치료 사례로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좋고 환자분들은 납득하기가 쉬운데,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조금 애매한데,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말은 안티-SSA, SSB 같은 항체들은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상에서 보여지는 항체들은 다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포커스 스코어라고 해서 침샘을 이렇게 떼봤을 때 거기에 림프구 침윤이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그게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수화해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해요. 네, 포커스 스코어가 의미하는 건 항체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침샘을 그냥 염증이 아니라 실제로 림프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침윤되면서 과잉으로 때려서 건조감이 나타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커스 스코어가 높게 확인돼서 혈청에서는 음성이지만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런 분들은 치료 경과가 좋으면 이제 건조감이 사라지죠. 증상에서 건조감, 통증 같은 증상이 사라지면 혈청 양성이었던 분들은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눈에 띄게. 혈청 음성 환자분들은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또 추적 검사용으로 또 이 조직 검사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직 검사를 또 해봤더니 포커스 스코어라고 하는 침샘에서 나타난 림프구의 침윤 정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3점 이상부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침분비량을 체크하는 검사상에서 침샘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종이를 대서 하는 검사 같은 게 제일 그나마 비침습적이고, 제일 확실한 거는 조직을 떼보고 거기에 실제 백혈구 침윤이 얼마나 됐나, 특히 림프구 침윤이 얼마나 됐나를 보는 건데, 혈청 양성, 먼저 치료 사례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때 혈청 양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안티-SSA, SSB라는 이 쇼그렌 증후군 항체가 역가가 높은 양성이었던 게 음성으로 전환된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항체가 음성 전환돼서 최종적인 완치 판정을 받는 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죠. 있던 게 없어졌고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진단 기준에 해당됐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특히 주요 진단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케이스, 치료가 됐다라고 판단하기 쉬운 케이스라면,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이 그게 좀 어렵다. 왜냐면 항체가 예초 음성이었고 나타나는 증상은 건조감 또는 침샘에서의 어떤 면역세포의 침윤 소견인데, 이 면역세포의 침윤이라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혈액검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보이니까, 그렇다고 조직검사는 매우 침습적인 검사 방법이라 체내에도 타격이 좀 커요. 그래서 루틴하게 그냥 한 3개월, 6개월마다 좋아졌는지 봅시다 해서 할 만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경과 관찰이 힘들다. 그래서 다행인 경우에는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CRP, 특히 ESI 같은 이런 만성염증 지표가 높은 상태였던 분들은 이게 완전 정상으로 회복된 걸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ESR 수치 기준으로 140 정도가 유지되는 환자분들이 치료 후에 20 이하로 정상 범위로 잘 떨어져서, 이런 경우는 굳이 침샘 검사를 안 해보고 조직 검사를 안 해봐도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 회복을 하면 이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충분한 케이스가 혈청 음성 쇼그렌 증후군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쇼그렌 증후군의 합병증, 폐침범 또는 림프종 같은 게 동반됐던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분들은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좀 쉽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제가 일부러 겁을 많이 먹으실까봐 림프종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종양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눈에 띄게 종양이 부풀어 있던 게 사라지니까 치료 경과 확인이 또 좋고요. 폐질환이 좀 어려운데, 쇼그렌 증후군과 연결된 폐질환에서는 이 호전되는 반응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진행된
진행되던 게 멈추기만 해도 성공인데 진행되는 게 멈췄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폐기능 검사상 기능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CT상에서 염증 소견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상태인 건데 이게 진짜 멈춘 건지 아직 진행 중인데 속도가 느린 건지를 좀 구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침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 만에 어떤 경과를 가지고 눈에 띄게 좋아졌다를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건 혈청 양성 환자분들 중에 초기 혈청 양성 환자분들은 혈청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종종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눈에 띄게 치료가 잘 됐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께 이거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줄었으니까 이건 좋아진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기가 좋은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혈청 양성인데 음성이 전환되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초기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초기에 오셨다는 말은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다는 말은 이 질병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아직 인지가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분들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치료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가면 보통 6개월 주기로 이제 팔로업을 해봤을 때 검사를 했던 혈청 양성이었던 분이 혈청 음성이 돼. 그럼 이거 양성이 음성이 됐으니까 좋아진 거네요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첫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어쨌든 혈청 양성이 나왔고 증상도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이 명확해서 치료를 시작했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성실히 따라와 주셔서 수치가 잘 음성으로 항체가 전환이 됐고 건조감 같은 증상들이 다 사라져서 병원에서 한번 추적 검사 해보셔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돌아오셔서 병원에서 이거 처음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데요, 이 병은 이렇게 좋아지는 병이 아닌데 좋아질 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케이스를 그때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뵀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더라도 환자분들은 어찌됐든 내가 이 병을 이겨낸 건데 그걸 좀 더 즐겁게 또는 좀 더 긍정의 언어를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마치 뭔가 병을 잘못 진단받아서 잘못된 치료를 했던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서 혈청 양성 환자분들 중에서는 종종 있는데 특히 초기에 근데 뭐 어찌됐든 그 이외에도 나머지 증상들이 다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혈청 양성, 음성 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고 쉬운 경우는 그냥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ESI 같은 경우가 높았던 분들이 떨어졌을 때가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런 진단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서 너무 요즘은 S타입 남성분들 중에서도 막 60대 남성 중에 한 분도 초기에 병원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셔서 치료하고 그분은 올해도 아니에요. 3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그분도 혈청 음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60대 남성 환자분인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서 쇼그렌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약을 그때 처방해드린다 해서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하고 그 검사를 받자마자 저희한테 오셔서 3개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분 중요한 포인트는 3개월 만에 완치된 게 아니거든요. 3개월이라는 시기가 면역 반응 흐름상 염증이 제일 가라앉아있을 시기인데 염증이 제일 높았을 때 찍은 거랑 비교했을 때 염증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염증 수치가 줄고 건조감 같은 증상이 안정이 되고 혈청 음성이었으니까 애초에 항체는 음성이었으니까 증상을 위주로 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그 증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수치가 사라지고 하니까 쇼그렌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케이스가 60대 남성 케이스가 한 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 사례도 이것도 아마 70대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자가 항체 그리고 염증에서도 이런 KL6 같은 폐 염증 수치들 또 영상 소견상에서 호전 같은 것들이 다 보여진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다 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잘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병증이라는 말이 좀 용어가 애매한데 그 병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생긴 병을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합병증이고요.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걸 합병증으로 한다면 합병증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찌됐든 쇼그렌 증후군은 합병증으로 폐질환으로 보고는 있으니까요. 이분도 쇼그렌 증후군부터 시작된 폐질환 환자분이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안티 SSA, SSB가 다 양성이었고 첫 진단 시 두 번째로는 KL6라는 수치가 폐세포가 깨져나올 때 이 물질이 같이 많이 분비가 돼서 폐세포의 파괴 정도를 많이 반영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침습 검사를 하지 않는 방식 중에서는 제일 비침습 검사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검사라 이걸 많이 보는데요. 정상 범위를 보통 500 이하까지로 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을 때 1378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지고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도 보통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한번 나타났으면 그 정도에서 떨어지진 않더라도 더 높아지지 않게 유지하는 걸 치료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류마티스 인자도 역가는 좀 낮은 편이지만 21.2 정도면 양성이 나왔었고, 흉부 엑스레이상에서 폐 염증 소견, 하얗게 보이는 염증 소견이 눈에 띄었던,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기침, 가래, 그 호흡기의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환자분이셨는데 7개월 정도 치료를 했던 것 같네요. 치료 후의 반응이 이제 SSA, B가 두 가지가 다 양성이었는데 항상 이래요. 보통 SSA보다 B가 조금 더 먼저 음성 전환이 되고요. SSA가 로 6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SSB는 그중에 라라고 하는 단백질이라 보통은 라 단백질들이 조금 더 역가가 농도가 낮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더 낮았던 SSB가 먼저 음성 전환되는 경우를 저희는 더 많이 보는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자가항체가 양성이었던 것이 하나가 음성으로 전환됐고 하나는 역가가 좀 감소했던 경우였고요. 두 번째 기준이었던 KL6라고 하는 수치가 이거 줄지 않는다고 분명히 병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큰 의미 없다, 높아서 섬유화가 진행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지 추적 검사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점점 줄어서요. 두 번째가 1250, 그 다음으로 1000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던 케이스여서, 핵심은 많이 줄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줄지 않고 는다라고만 알려진 수치가 떨어져서 회복하는 흐름을 띠는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다.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 폐 엑스레이상에서, 흉부 엑스레이상에서 폐 염증 소견, 하얗게 보였던 소견들이 최종적으로 사라지고, 증상에서도 폐기능 검사상에서도 기능이 호전됐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기침, 가래, 호흡기 불편감 같은 증상들이 모두 소실돼. 이것만 보면 증상이 다 사라졌고 검사 진단 기준이 되는 수치들 중에 일부가 음성으로 전환이 됐고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다 감소한 걸 봐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이 유독 요즘 들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